한국민족종교협의회가 주최하는 시민강좌는 일반 시민에게 종교와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한 강좌입니다. 저는 결의를 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이찬구입니다. 오늘 주제는 단군과 홍익인간입니다. 제1부 단군을 찾아서 2부 홍익인간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단군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일반적으로 단군하면 먼 옛날의 이야기, 또 우리하고 관계없는 이야기,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군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근원으로서, 우리 역사의 근원으로서, 또 우리 모든 문화의 근원으로서의 단군을 우리가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군에 관한 기록은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전하고 있는 삼국유사 맨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단군은 또 종교적으로는 대종교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단군을 조상으로서 또는 종교 대상으로서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우선 단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나와 있는 소위 단군에 관한 기록 위서와 고기 두 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먼저 알아보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날 전하고 있는 삼국유사, 이 삼국유사는 아시는 것처럼 고려 말기에 저술되었고 지금 현재 전해지고 있는 책은 조선 중종 때에 목판으로 인쇄된 것입니다. 그 서두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서운 내왕 이천제 유 단군 왕검 입도 아사달 개국호 조선 여요 동시 고기운 서규 환국 서자 환웅 사기천하 탐구 인세 부지자의 하시 삼위 태백 가히 홍익인간 내수 천부인 삼계 견왕 이지 웅 솔도 삼천 강어 태백산정 신단수하 위지 신시 시위 환웅 천왕이야 장 풍백우사 운사 이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악 범주인간 360여사 제세이와 시유 일웅이로 동열이거 상기우 신웅 원화위인 시 신유 영해일주 산 20매 왈 2배식지 불견 일광 100일 변득인영 웅호 득이식지 기 37일 웅득여신 호 불능기 이 부득인신 웅여자 무여위혼 고 매어 단수화 주원유잉 웅 내 가와이 혼지 잉생자 호왈 단군 왕검. 본문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좀 더 익숙해 하기 위해서 제가 해석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토를 붙여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토를 붙이면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서의 운 내왕 이천제에 유 단군 왕검이 입도 아사달 하시고 개국호 조선 하시니 여요 동시이니라. 고기의 운 서교 환국하니 서자 환웅이 사기천하하야 탐구 인세 언을 부지자의 하시고 하시 삼위태백 하시니 가히 홍익인간 일세 내수 천부인 삼계하야 견왕이지 하시니라. 웅이 솔도 삼천하사 강어 태백산정 신단수와 하시니 위지 신시요 시위 환웅 천왕이야 시니라. 장 풍백우사 운사 이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악 하시고 범주인간 360여사 하사 제세이와 하시니라. 시에 유 일웅이로하야 동열 이거러니 상기우 신웅 하야 원화위인 이연을 시에 신유로 영의 일주와 산 20매 하시고 왈 2배식지하라 불견 일광 100일이면 변득 인영 1이라. 웅호 득이식지하고 기 37일 이러니 웅득 여신이나 호 불능기하야 이 부득 인신이라. 웅여자 무여 위혼이라 고로 매어 단수하에 주원 유잉 이언을 웅이 내 가와이 혼지하사 잉생자 하시니 호왈
단군 왕검이시니라. 이제는 해석을 제가 한번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위서에 이르기를 지난 2000년 전에 단군 왕검께서 도읍을 아사들에 정하시고 나라를 세워 이름을 조선이라 하시니 중국의 요와 같은 시대라 하였다. 고기에 이르기를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서자복의 환웅이 천하가 하늘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걱정하여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거늘 환국의 아버지인 환인께서 아들의 이러한 뜻을 아시고 아래로 삼위태백산을 내려다 보시니 가히 천지와 인간이 이로운 세상이 될 만한지라. 이에 아들에게 천지인을 상징한 천부인 세 개를 주어 보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에 환웅이 무리 3천, 무리는 여기서 우리가 추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오시어 이를 신시, 또 이 신시는 또 신불로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시라 이르시고 다스리시니 이분이 바로 환웅천왕이시다. 환웅께서 풍배, 우사, 운사의 세 신하와 주곡, 주명, 주병, 주영, 주선악을 맡은 5신하를 거느리시고 인간 세상의 360여 가지 일을 일일이 주관하시어 홍익인간으로서 세상을 다스려 교화를 베푸셨다. 바로 이때 웅족, 여기서 웅족은 곰 토템족이죠. 웅족과 호족, 호족은 범 토템족이죠. 웅족과 호족이 같은 굴에 살았는데 신령한 웅상,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웅상나무는 바로 부엉이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웅상나무 앞에서 사람, 이때의 사람은 바로 환웅이라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때 웅이 신의 유법으로 신령스러운 쑥 한 타래와 마늘 20매를 내려주시고 이르시기를 너희들은 이것을 먹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 수련을 하라. 그리하면 문득 인간의 본래 참모습을 회복할 것이니라 하셨다. 웅족과 호족이 각기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37일 또는 21일 동안을 삼가고 공경한 끝에 웅족에서는 본성을 회복하여 여자의 몸이 된 자를 얻었으나 호족에서는 금기를 다 지키지 못하여 사람이 몸이 된 자를 얻지 못하였다. 웅족 여인이 혼인할 곳이 없으므로 매일 신단수 아래에 와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때 환웅께서 웅족 여인을 잠시 귀화시켜 혼인에 아들을 낳으시니 이름을 단군 안검이라 하셨다. 여기까지가 이제 삼국유사 그 원문에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삼국유사 원문의 그 요지는 옛적에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석유 환국에 대해서는 또 오늘날 일부에서 석유 환인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 문장상 역사에 관한 이야기로 이해를 한다면 석유 환국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웅이 등장하고 신시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웅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에 단군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단군이 등장하기까지는 환웅과 웅녀 두 분이 결혼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바로 이 결혼 과정이라는 것은 두 토템 부족의 연합으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할 때 항상 신웅에게 빌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을 제가 다시 분석해 본 바로는 상기우 신웅이 아니라 기우 신웅상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우리가 떳떳할 상자를 뒤 문장에 붙여서 해석을 하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산해경에 그 웅상이라는 그 나무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청동 유물, 청동패인데요. 요녕성에서 출토된 청동패를 보면 바로 맨 위에 이렇게 독수리, 위에 독수리가 있고 왼쪽으로는 범, 호랑이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끝에 보면 오른쪽이죠. 오른쪽 끝에는 바로 이제 이리가 있는데요. 바로 이 독수리, 곰, 범, 이리 네 부족이 어울려 있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 청동패가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청동패가 암시해 주는 것은 뭐냐? 바로 독수리 새가 있다는 것은 바로 환웅으로 대표되는 새 토템족. 저는 이것을 역사적으로는 조이족이라 하는데요. 바로 새 토템족과 또 범 토템족, 곰 토템족, 또 이리 토템족이 서로 어울려 있는 이러한 형상이고, 우리 역사에서는 이 중에서 환웅의 새 토템족, 또 웅녀의 곰 토템족, 또 범 토템족, 이렇게 세 토템족이 지금 우리 삼국유사에는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군을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단을 구별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은 하늘의 광명, 그래서 태양의 숭배족을 의미하고, 웅은 수리부엉이, 즉 새토템족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바로 웅녀는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곰토템족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이 중에 이제 환과 단은 우리가 비교해서 설명하는데요. 환은 하늘의 광명이라면 단은 땅의 광명이라,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웅과 단군, 우리가 환웅의 역사를 알면 단군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단군의 역사를 알면 또 환웅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웅의 역사를 이해한다면 오늘날 현대의 우리 고고학의 발굴로 인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지금 그 홍산 문화와 연계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홍산 문화와 연계해서 환웅의 역사를 이해하면 그 뒤의 역사니까 단군의 역사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단군 역사를 단순히 뭐 신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역사로 보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은 오히려 삼국유사가 전하고자 하는 역사의 그 기본 정신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 삼국유사를 통해서 단군 역사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단군이 탄생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이 관계를 천과 지, 하늘과 땅의 관계, 또 그 가에 태어난 인간의 관계로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천은 환웅의 새 토템족, 지는 바로 웅녀의 곰 토템족이고, 이는 바로 단군의 조선, 즉 고조선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설명은 우리가 부자관계처럼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오랜 역사를 압축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자칫 역사에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러한 단군의 역사 유적을 또 알 수 있는 것이 유명한 산동성에 있는 그 무시사당입니다. 이 무시사당의 맨 위에 1층에는 환웅이 지상에 내려오는 장면, 2층은 치우와 그 황제와의 탕록대전, 3층에 바로 또 치우가 등장하고 있고, 4층 맨 아래층에는 단군이 등장한 그런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처음으로 우리 단군의 역사와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분이 바로 이제 김재원 박사신데요. 이분이 바로 이제 그러한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장면은 바로 환웅이 지상에 강림하는 장면이다.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황제다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하는데, 김재원 박사는 그게 아니고 바로 이것은 우리 삼국유사 속에 나와 있는 환웅이다,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 이 아래층에는 바로 풍백, 내공, 우사가 등장해서 환웅을 돕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3층에 대해서는 단군 아기가 태어나는 장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층에는 이 농사짓는 장면인데 바로 오른쪽에 말 탄 분이 바로 단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없지만, 우리는 삼국유사의 문헌으로 전해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 산동성에 있는 무시사당의 그 화상석에는 바로 저 환웅의 역사, 또 치우의 역사, 또 단군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전해놓은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상석에 있는 그림을 확대해 보면 바로 이제 환웅의 그 인물상을 보면 자세히 이게 확대해서 보면 바로 이 조우관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단군은 말탄 장면으로 이렇게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웅은 이 새 토템족이라는 것을 이 조우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유사를 통해서 우리가 단군의 그 자취를 찾아내고 또 아울러서 환웅의 자취를 찾아낸다면 환웅과 단군, 단군과 환웅은 우리 역사의 시원을 말해주는 중요한 두 인물이고 우리는 이 인물을 단순히 뭐 신하라, 물론 신하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지만 너무 이게 신하라는 이 말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역사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오늘날 그 홍산 문화가 무수하게 발굴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환웅과 단군 역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한 걸음 앞서서 역사로서 이해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것이 그런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단군 그리고 환웅의 역사를 알아봤습니다. 단군은 한말 이후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 역사의 중심이 되어서 이 민족을 정신적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안팎으로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분열된 국민 정신을 하나로 통합하고 또 우리가 민족 통일기로 나가는 이 때입니다. 신화라는 이름에 가려서 국민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단군 역사를 바르게 복원하여 우리 국민 통합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